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본어게인 코리아 소식지입니다. 2019년 6월 16일입니다. 오늘은 홍콩의 지금 뜨거운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직결된 그들의 함성,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먼저 전달해 드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합법성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의 갈등의 핵심 사안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존재 여부, 그 합법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아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홍콩을 통해 바라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지금 반중공 집회가 매우 뜨겁습니다. 인구 700만 중에서 100만이 아스팔트로 뛰어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자유와 주권이 빼앗기려는 조짐이 보이자마자 이렇게 일어난 홍콩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에 대해 태극기 국민평의 김일성 교수는 이렇게 뼈를 찌르는 논평을 내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쩌면 이 홍콩 사태가 중공 붕괴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홍콩인들은 싸울 의지와 승리 역량 두 가지 모두를 보여준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핵심은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태평에서 이 대한민국을 일깨우면서 강조했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싸울 의지, 그리고 승리 역량. 싸울 의지를 보이지 않은 그 월남은 정말 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자, 계속해서 그 논평 들어보시죠. 스스로 자신을 지키겠다고 나선 홍콩인들, 그 모습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가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이들을 도울 것이다. 이번 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아주 정확하고 또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좋은 내용을 논평으로 또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요. 누가 문재인을 체포할 것인가? 라는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김일성과의 일문일답 그 세 번째 시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태극기 군대와 트럼프 군대가 함께 힘을 합쳐서 문재인을 체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단순한 공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정확히 직시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대안을 찾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이 기적을 받아낼 만한 그릇이 계속해서 좀 지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은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태극기 군대 그리고 트럼프 군대가 박 대통령 복귀를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절대로 트럼프 군대가 작전 개시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 되는데 태극기 군대가 똑바로 정확하게 먼저 움직여야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그 혈맹에게 명분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또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막 피를 흘려서 무력을 가지고 저 청와대 담을 뛰어넘어서 그런 식의 또 행동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문재인 저 집단에게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또 자신들의 그 지금 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압하려는 어떤 그 정당성을 주는 행동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태평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직시하시고 함께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논평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우리는 이제 이 홍콩의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바라보자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지금 그 애초에 터져 나왔었던 그 태극기 물결, 전 세계를 깜짝 놀래켰던 그 태극기 물결이 왜 지금은 이리저리 찢어지고 여전히 저 문재인 청와대 도둑과 그 대체 선수들, 그 대체할 인물들한테 지금 쩔쩔매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왜 계속해서 대안이 없어 타령을 하면서 정확한 이 원칙과 정의는 내동댕이 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왜 태극기가 보이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2019년 6월 16일 주일 설교회 한박 모바일 교회 김시환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절반쯤 맞고 절반쯤은 여전히 비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더러움이 꽉 차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을 이제는 대한민국이 버려야만 살아난다.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다른 이상한 소리와 타협의 더러운 소리들을 이제는 내쳐야 합니다.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사기 탄핵,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헌법을 짓밟으면서 감옥에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감금시키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태, 이것에 대해서 타협 없는 목소리를 똑바로 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살 길입니다. 또 교회야말로 이런 목소리에 앞장서야 되는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 아수르라는 이제 정말 잔인하고 인간을 이스라엘 뭐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막 산채로 뭐 어떻게 하고 막 불로 어떻게 하고 진짜 그 아주 악하고 잔인무도한 그 자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오늘날에는 북괴에 대한 묘사와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민족이죠.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촉구하고 그들을 또 돌이키게 하는 그런 어떤 사명을 맡기셨어요. 오늘날의 비유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죠? 그거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은 차라리 좋았지. 그러다 못해 그 악하고 잔인한 자들, 그 사람을 곱게 죽이지도 않고 아주 잔인무도하게 인간성과 모든 것을 다 짓밟고 말살시키는 그들에 대해서 앞다투어 가서 손잡고, 정치가 먼저 그랬고 그 다음에 교회가 뒤따라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서 그렇게 손잡고 절하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축복의 이름 소리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저 김정은 귀엽다 소리가 나오고, 김정은 개인을 뭐 어떻게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저 살인 정권, 북괴 정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 실체조차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또, 어떻게 국민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정교 분리, 이런 소리 하면서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돼, 이런 소리 하면서 책임 회피하고, 자, 이제는 그렇게 악하고 비겁한 소리에 그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2019년 6월 16일 한박 모바일 교회 김시한 목사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본어게인 코리아 항상 그 필자의 핵심을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중간에 들어가겠네요. 오늘의 핵심은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다라면 그것에 정확히 뛰어들어서 십자가 지고, 즉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살립니다. 전에 없는 용기와 행동력, 오직 타협 없는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전 세계가 도울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태극기 국민평의 김일성 교수님의 그 논평 뒷부분에 보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러면 고양이 목에 박물 달 건가, 그거를 서로 눈치 보고 고민하고 있는데, 홍콩 사람들처럼 혹은 1919년 우리의 그 선조들처럼 나부터 나서서 나와 가족, 내 나라를 지키는 행동을 보여줄 것인가. 말로만 욕하고 지금 문재인한테 욕하고 감정풀이하는 건 소용이 없죠. 행동으로 권리 행사를 똑바로 하는 것만이 그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참고로 태평은 지금 50명 남짓의 극소수가 모여서 태극기 대반격 구국 투어, 줄여서 태투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광화문, 그리고 지금은 뉴욕에서도 그렇게 동시에 하고 있죠. 그 선포의 무서움은 문재인과 이 홍석현, 박지원, 황교안을 벌벌 떨게 합니다. 동시에 트럼프와 미국 또한 감동을 시킵니다. 이제 태평 태투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안방에서 커피 마시며 유튜브로 애국하지 마시고 아스팔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콩은 그 작은 인구에서 100만 명이 나왔죠. 그것도 이미 법적으로는 중공의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나왔습니다. 태극기 흔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자꾸 계시는데, 홍콩 사람들을 보십시오. 1919년에 우리 선조들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은 그 1919년에 이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모임을 이끌어 갔습니다. 지금 교회라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의 조국의 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하는 걸 피하고 다른 일에만 분주하게 쏟고 있는 그러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그러한 이런 앞서 말한 이런 모습들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태극기 소용없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함께 드시고 이제는 한미 이스라엘 혈맹을 부르짖으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러한 태극기 전쟁을 이제 함께 치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또 목소리를 낸다 하면서 어느 정도 정답이 아니고 원칙과 정의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혹은 정확하게 적을 직시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목소리도 이제는 안 됩니다. 네, 정확하게 원칙과 정의 그리고 올바르게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대한민국 이 전쟁을 이제 함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도울 겁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인데요. 간단하게 오늘은 소식이라기보다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어떤 핵심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은 짚고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주변국과의 핵심 갈등의 요소가 바로 과연 이스라엘의 존재 여부, 합법성인데요. 과연 팔레스타인과 그 이슬람 무력 단체들의 그 주장이 올바른지, 그것을 또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는 언론들, 메인스트림이 과연 의도적으로 뭘 놓치고 있는지, 뭐를 빼먹고 있는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오늘은 이스라엘의 존립 여부에 대해, 그 합법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 TV의 이스라엘 프론트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우스 이스라엘이라는 단체가 내보낸 아주 탁월한 프로그램인데요. 마우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게 된 기적적인 일이죠. 네, 그런 유대인 단체로서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합법성에 대한 시리즈 4부작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첫 번째인 오늘의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영상은 다음과 같은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을 두고서 이제 언론들이 일컬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occupied territory, 즉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어디를 점령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매우 왜곡되고 아주 잘못된 표현으로서 이슬람의 시각만을 그대로 반영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을 그럼 정반대로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 쪽에서 한번 팔레스타인을 먼저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실 아랍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에요. 계속 이제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라는 그런 어떤 기념일만 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고토로 돌아온 1948년 5월 14일 기적이죠.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수도라 주장하고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의 이제 빼앗긴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근원을 살펴보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AD 135년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일부러 또 이름조차 어떻게 붙였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민족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경에는 블레셋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름이 붙게 된 거고요. 이들은 원래 그 당시에 그런 팔레스타인은 누구였냐? 그리스 옆에 어떤 아드리안 해에서 온 어떤 민족으로서 지금은 없어진 민족이에요. 즉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그 어떤 이슬람, 아랍 팔레스타인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1960년대 초 아라파트와 PLO가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그 어떤 아랍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 어떤 아랍 팔레스타인 민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D 70년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도록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킨 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수도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이 마지막 때 돌고 돌아 전 세계로 흩어진 이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지도상에 탄생하게 된 이 전무후무한 기적과
이제 196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시 수복해서 다시는 여기를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다 이런 선포를 한 그 직후부터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이슬람 세력이 나서서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네,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서 여러분이 뭔가를 또 얻게 되셨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1917년 발푸어 선언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하는 최초의 현대적인 문서입니다. 영국의 외무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됐고요. 이후에 이것을 확증하는 조약과 문서들이 이어졌습니다. 즉, 이후에 이제 이어진 것들은요. 유엔의 전신이었던 국제연맹, 그리고 산 레모 회의, 그리고 마침내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회원국으로 인정하기까지 이 발푸어 선언이 매우 중요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발푸어 선언 이런 것도 전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어떤 객관적인 이런 핵심적인 문서와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마지막으로 영국인데요. 영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얻게 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발푸어 선언,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들을 할 수 있었죠, 영국이.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수호하는 목소리를 영국이 내고 그렇게 행동했을 경우에는 전에 없는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되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 못해 이제 배신의 태도를 취하게 되자마자 그 영국이 온데간데 그 영광은 사라지게 되고요. 영적으로도 반드시 관련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란 인물을 좀 살펴야 되는데요. 처칠은 아랍이 그 이제 발푸어 선언, 앞서 얘기했던 그 발푸어 선언을 당연히 아랍이 이제 되게 싫어하겠죠. 그걸 이제 막 무효화해야 된다라고 막 요구를 하자. 백서는요, 영국의 이제 화이트 페이퍼스라고 해서 영국의 어떤 정책서인데, 이제 처칠은 그 백서를 통해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정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또 아랍을 또 달래기 위해서 임의로 그 자기 영국 지배하에 있었던 그 요르단 동쪽을 사우디의 왕자에게 줘버립니다. 거기가 바로 오늘날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탄생이 되게 되는 건데, 그거는 바로 그 발푸어 선언을 통해서 그 발푸어 선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고토로 약속되어 있었던 그 땅의 76%였어요. 즉 발푸어 선언에 대한 사실상의 전적인 배신이죠. 그러나 나머지 24%인 이제 요단강 서쪽에서부터 지중해까지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슬람권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보호하고 그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영국이었죠. 그러나 이슬람의 협박과 그 위협의 무게에 이기지 못해 무릎을 꿇은 그 순간부터 영국은 영적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그 이스라엘 프론트라인 1회부터 한번 쭉 보시면 4회까지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시간 없으신 분은 1회라도 30분밖에 안 해요. 한번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어게인 코리아 핵심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 앞뒤 아까 홍콩을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그리고 촉구되는 대한민국의 어떤 태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이런 개념들 합법성을 둘러싼 개념들을 보면서도 오늘의 핵심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가 옳다면 그것에 정확히 뛰어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즉 목소리 내고 행동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이번 주에 생각했던 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요. at any cost입니다. at any cost. 뭐죠? 어떤 대가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죠. at any cost의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전에 없는 용기와 행동력, 오직 타협이 없는. 왜? 정의와 올바른 거를 지키려고 하면요. 커스트가 반드시 들어가요. 대가가 반드시 치러지게 되거든요. 어떤 부담과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슬러야 하는 어떤 부담과 그런 압력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타협 없는 자리를 지키며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때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없던 길이 그때 생기는 거고요. 저는 세계 진영, 자유 진영이 대한민국을